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0과 1, ON과 OFF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얼 같은 노브를 돌리거나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아주 연속적인 아날로그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MCU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숫자로 바꿔주는 A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의 일종인 포텐시오메타의 구조부터 큐브 MX의 설정, 그리고 회로도 작성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핑크버그랩 채널을 응원할 수 있고 회원 전용 혜택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혜택을 더 추가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도에서 포텐시오메타 부분입니다. 가변 저항의 일종으로 위에 달린 노브를 통해서 저항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에 대해 알아보고 MCU의 포텐시오메터 4개를 연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기능에 따라 혹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용이 됩니다. 포텐시오메터는 우리말로는 전위차계라고 하며 가변저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변저항 모드로 보통 쓸 때는 리오스탯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가변저항기는 흔히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밀 드라이버로 조정할 수 있는 트리머가 되고요. 트림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로터리 포텐셜 미터도 있습니다. 부품의 형태만 봐도 뭔가 돌리거나 이렇게 밀고 슬라이딩 하거나 이렇게 위에 단자가 2가지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갱이라고 합니다. 내부를 보면 긴 저항띠 위에 이렇게 와이퍼라고 부르는 금속 브러쉬가 긁으면서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방금 전에 본 실물 부품들의 노브를 돌리거나 슬라이드를 이동하거나 할 때 이렇게 내부에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사용법이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변 저항 모드와 포텐시오메타 모드입니다. 가변 저항 모드는 이렇게 리오스탯이라고 부르며 다리를 2개만 사용을 합니다. 1, 2, 3, 3개가 있을 때 다리를 2개만 사용을 합니다. 한쪽은 이쪽 1번 핀과 혹은 3번 핀, 그리고 다른 한쪽은 2번 핀, 와이퍼 핀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2개만 쓰는데 노브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오면은 저항을 조금만 쓰고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와이퍼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저항을 크게 쓰는, 즉 진짜 가변 저항의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전류의 양을 조절할 때 많이 쓰고요. 회로도의 심벌은 이렇게 2핀으로 나와 있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레퍼런스에서는 우리가 VR이나 RV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안 쓰는 한쪽 핀을 이렇게 와이퍼와 쇼트를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와이퍼가 금속 브러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저쪽이 딱 끊겨버려도 회로가 끊기지 않게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보험 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텐셔메타 모드는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도 하는데 양쪽 핀에 VCC와 그라운드를 걸어주고 가운데 와이퍼 핀을 통해서 Vout 출력을 내보내주고 이거를 읽어서 사용을 합니다.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나뉘는데, 즉 전압 분배기 포텐시오메타가 됩니다.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3개의 3단자 심벌로 사용을 하고요. 레퍼런스로 POT, POT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길어서 보통 아까 전에 얘기한 VR이나 RV로도 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포텐시오메타 모드를 통해서 전압의 변화를 MCU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MCU에서는 이것을 데이터로 쓸 겁니다. 전압의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전압 분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텐시오미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한쪽에 Vin과 다른 한쪽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와이퍼 핀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핀을 통해서 Vout으로 나오는 구조인데요. 이 핀을 통해 전압이 나오는 거죠. 전체 저항 성분은 와이퍼를 통해 위의 저항과 아래 저항으로 나뉘겠죠. 이걸 회로도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의 저항과 아래 저항을 따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두 저항을 전체를 더하면 이 전체 가변 저항의 크기가 됩니다. V인과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R1과 R2 저항에 의해 나눠져 Vout으로 나오는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저항을 통해 전압을 나누는 것을 전압 분배기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 합니다. 분압기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도 ohm의 법칙이 사용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분압된 Vout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in이 됩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의 법칙이 V는 I, R이죠. 이 공식을 사용해서 V인에서부터 전체적인 저항을 보면은 이 V인은 I 곱하기 R이 R1 플러스 R2가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됩니다.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Vout은 I 곱하기 R2가 되겠죠. I의 R2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I를 남기고 이쪽을 R1 더하기 R2를 이쪽으로 넘겨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는 R1 더하기 R2 분의 V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I를 여기 I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Vout은 I 대신에 이걸 써서 R1 플러스 R2 분의 V인이 되고요. 더하기 R2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V인을 밖으로 빼고 R2를 위로 올려주면 R1 플러스 R2 분의 R2가 되고 곱하기 V인이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out의 전압. 그리고 여기에서 R1 더하기 R2 분의 R2 이것을 우리가 전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10kΩ 가변 저항의 노브를 조절해서 R1에 1kΩ이 되게 하고 R2에 9kΩ이 되게 하는 경우와 반대로 R1에 9kΩ이 되게 하고 R2에 1kΩ이 되게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수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Vout은 이쪽 같은 경우엔 R1, R2 그리고 R2 9kΩ이 되고 얘는 1kΩ이 됩니다.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 Vout을 통해 나오는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2.97V 그리고 이쪽은 0.33V가 됩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요. 간단한 식이니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디지키의 그 다양한 계산기 모음에서도 분압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툴이 있습니다. 네, 디지키 사이트에서 이 칼큘레이터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볼테이지 디바이더 칼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R1, R2가 있고 Vout이 있고요. 이쪽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1이 되겠죠. 이 V1.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3V였고 아까 전에 R1이 1kΩ, 그래서 1000옴, 그리고 R2가 9kΩ이었죠. 9kΩ, 9000.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엔터를 쳐보면 2.97V가 나오고요. 반대로 9kΩ에 1kΩ을 계산을 해보면 0.33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 로드가 달려있을 때는 사실 살짝 다른데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로드가 달려있을 땐 구하는 공식이 또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압기에 대해서 배우고 갈 때는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전압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MCU는 0과 1, 즉 0V와 3.3V의 디지털 논리밖에 인식하지 못하지 않나? 라고 알고 있죠. 0V와 3.3V 사이에 이런 무수히 많은 아날로그적인 연속된 전압값을 MCU는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ADC라고 하는 번역기가 MCU에겐 필요하죠. ADC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숫자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앞글자를 따서 ADC라고 하고 AD 컨버터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DA 컨버터도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단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같은 시간 간격마다 값을 읽는 샘플링 단계가 있고요. 표본화라고 하고요. 전압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마다 나눠서 읽는 퀀티제이션인 양자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뉜 값을 디지털 숫자의 크기로 변환하는 코딩화, 즉 부호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놓고 보겠습니다. X축을 시간으로 보고요. Y축을 초록색 입장에선 아날로그적인 신호 입장에서는 전압으로 보도록 하고요. 주황색 디지털로 변환된 입장에서는 디지털 수의 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했죠.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눈 때 이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고, 샘플링 타임의 역수인 샘플링 주파수를 샘플링 클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양자어죠. 이번엔 이쪽 Y축인 전압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때 일정한 간격이 AD 컨버터, ADC의 성능 중에 중요한 지표인 분해능이 됩니다. 몇 비트의 AD 컨버터냐, 몇 비트의 ADC냐 라는 거를 가지고 이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2비트의 AD 컨버터면 2의 2승해서 4단계, 4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3비트 AD 컨버터다 그러면 2의 3승으로 8단계, 4비트면 16단계입니다.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에 디지털 숫자로 코딩을 해줍니다. 자, 이쪽에 0부터, 이거는 제가 임의로 나눴기 때문에 1001이 최대의 AD 컨버팅 숫자인데요. 이렇게 10단계로 나누어서 디지털의 숫자로 전압을 표기를 해줄 수가 있죠. 표본화와 양자화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자르고 시간을 자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위에서 얹혀져서 이 값으로 인식이 되겠죠. 이 주황 색깔 부분은 이 샘플링 단계에서의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샘플링 오차라고 얘기하고요. 샘플링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샘플링 타임을 줄여야 되겠죠. 이 샘플링 타임을 더 작게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 샘플링 타임을 줄인다는 말은 샘플링 클럭을 올린다는 말이고, 엄청 빠르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MCU의 AD 컨버터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스펙을 샘플링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츠나 SPS, 즉 샘플 퍼 세컨이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당 몇 번의 샘플링을 할 수 있냐라는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양자화 단계에서는 AD 컨버터의 비트 수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양자화 오차를 줄이려면 비트 수를 늘려야 되겠죠. AD 컨버터의 비트 수를 다른 말로는 레졸루션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 세밀한 단계로 나눌 수 있냐라는 의미죠. 우리가 사용하는 STM32F103 MCU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데이터 시트 20페이지에 보면은 앞쪽에 ADC의 소개 글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2비트의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죠. 12비트의 AD 컨버터가 있어서 총 4096단계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4페이지에 보면은 ADC 특성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샘플링 레이트가 있고요. 이쪽에 샘플링 레이트는 최대 1MHz입니다. 1MHz는 1마이크로세크니까 1마이크로세크마다 샘플을 획득할 수 있게 시간을 잘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최대로. 그리고 12비트니까 이게 밑으로 왔네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2에 12승 해서 4096개의 스텝을, 즉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096 단계로 전압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3.3V를 사용하는데 이걸 0V에서 3.3V까지라고 봤을 때 이 3.3V를 4096 단계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0.8mV per 스텝이 됩니다. 스텝마다 하나의 스텝, 이 4096 단계가 있는데 하나의 스텝마다 0.8mV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회로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손으로 돌리기 편한 이런 로타리 타입의 포텐시오메터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항 10kΩ짜리로 달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 부품을 제가 미리 골라놨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1kΩ도 그렇고 10kΩ도 그렇고 100kΩ도 저항의 비율로 출력의 전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kΩ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kΩ의 경우 저항값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낮으면 ADC가 값을 읽어드리는 샘플링 타임이 샘플링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전류가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00k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항값이 높아서 MCU의 ADC 값으로 들어오는 전압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샘플링 시간을 길게 줘야 돼서 컨버팅하는 변환 시간이 길어지고 저항 성분도 높아가지고 외부 노이즈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10kΩ으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티컬 타입, 세로형 타입이고, 그리고 전체 저항은 10k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오차는,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외관의 형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디멘전이 나오고, 나중에 PCB 레이아웃을 할 때 사용할 패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 3번이 있다. 1, 2, 3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서 2번이 Vout 핀으로 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도를 그려야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로처럼 이렇게 한쪽에 VCC 그리고 한쪽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MCU에서 받을 수 있는 가운데 핀에서 MCU의 ADC 핀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1번과 3번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부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엔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과 3번을 바꿔서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달아줬을 때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 나중에 회로도에서는 1번, 3번 위치를 조심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구성이 쉽죠?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어떤 것에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이 좋아지면 이쪽이 안 좋아지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는데 이 회로가 굉장히 간단한 대신에 안 좋은 점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 회로에서 만약에 이 노브를 3.3V 쪽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MCU의 핀이 이렇게 인풋 핀이 아니고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놓고 로우를 줬습니다. 로우를 0V를 MCU가 출력을 내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3V의 전압이 이렇게 타고 와서 0V니까 이 MCU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라운드, MCU와 연결된 그라운드로 흘러버리게 되는데요. 3.3V와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원이 쇼트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MCU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내부 회로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MCU를 보호할 수 있는 회로도를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으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방금 전 내부 회로가 손상을 입는 것을 보호하려면 MCU로 이렇게 들어가는 핀에 직렬로 저항을 추가해서 전류를 제한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항을 만나게 돼서 전류가 제한이 되어서 MCU를 통해서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막아주고요. 그래서 1kΩ 정도를 추가를 해줬고요. 포텐쇼미터도 물리적으로 이 와이퍼 브러쉬가 여기를 긁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MCU로 들어가게 되면 좋을 건 없기 때문에 필터링을 조금 해주려면 이전에 배운 캐패시터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약간 뭉개주도록 합니다. 100나노페럿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100나노페럿을 달아주게 되면은 ADC로 가는 신호 전체가 이 캐패시터를 충전하느라 느려져 가지고 전체 응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로터리 포텐쇼미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R과 C의 곱으로 나타내는 시상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1kg 곱하기 100나노페럿이 0.1ms가 나옵니다. 그래서 0.1ms만큼 지연이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이쪽에 목표치의 전압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계산을 해봤는데 약 0.5ms가 지나가면은 목표 전압의 약 99% 정도가 도달을 합니다. 이 정도 지연이면은 사실 모터를 돌리거나 어떤 음성 신호거나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처럼 손으로 돌려서 느끼기에는 전혀 느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TVS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노브를 돌리는 사람 손에 의해서 정전기와 같은 과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그라운드로 흘려버려서 MCU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TVS 다이오드 자체에도 기생 캐패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시상수에도 약간 영향을 주지만 100나노페럿에 비해서 이 TVS에 있는 기생 캐패시턴스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이 회로가 항상 어디에나 맞는 회로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을 통해서 어떤 곳에 써야 하는지, 이 캐패시터를 쓸지 말지, 이런 저항 그리고 TVS 다이오드를 쓸지 말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릴 회로도에서는 TVS 다이오드만 빼고 직렬 저항 1kg와 캐패시터 100나노페럿을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를 켜줬습니다. 여기서 우리 포텐셜메타 4개를 연결해 주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MCU의 ADC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날로그 쪽에 있고요. ADC가 2개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ADC1과 2가 있습니다. ADC1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C1에서 이렇게 0번을 체크를 하면은 자동으로 할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4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PA0, 1, 2, 3까지 차례대로 ADC 1번에 in 0, ADC 1번에 in 1번, 2번, 3번 이렇게 4개가 자동으로 할당이 됐고요. 하단에는 컨피그레이션 창에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펌웨어를 작성할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를 할당해줬고 우클릭을 해서 시그널 피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지 않게 이렇게 4개를 해주고 각각의 이름도 한번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엔터 유저 라벨 ADC1의 in 0 그리고 포텐셜 미터의 앞자인 POT를 쓰고 여기에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ADC 넘버에도 다른 핀에도 in 1 똑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안 붙여줘도 되는데 저는 일단 알아보기 쉽게 전부 다 풀네임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의 포텐셜 미터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PA3번엔 ADC1 언더바 in 3 언더바 POT4 이렇게 4개를 설정을 했고요.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캐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캐드로 이동을 했고 회로도 편집키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계속 작업했던 것처럼 시트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계층 시트 그리기를 통해서 이쪽에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네임은 PO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시트 파일의 이름도 PO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PO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부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배치 A를 눌러서 굉장히 범용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이미 회로도 심벌은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미터이기 때문에 POT로 해줘도 되는데 지금 라이브러리가 포텐셜 미터 디지털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디바이스 쪽에 R 포텐셜 미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텐셜 미터 US 버전으로 이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 놔줬고요. 확대를 해보면 아까 전에 요거 바꿔야 된다 그랬죠? 위아래를. 그래서 클릭한 후에 Y키를 통해서 상하 반전을 해줄 겁니다. Y키를 통해서 1번과 3번 이렇게 상하 반전을 해주고요. 지금 더블 클릭해서 RV라는 레퍼런스로 바로 주네요. 이거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R의 포텐셜 미터입니다. 그래서 값은 그냥 10KR이라고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기호 회로도 심볼을 보고 이게 포텐셜 미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워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이쪽에 전원 심볼 배치 P를 눌러서 파워를 붙여주도록 하는데 플러스 우리 3V3이고 이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또 전원 심벌 배치를 통해서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요. 1kΩ 저항을 연결하기로 했죠.
이건 다른 곳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MCU 페이지에 가서 이 저항 하나와 100나노 페럿 하나 복사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시 POT 시트로 와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서 좀 저렇게 나오죠? 이렇게 M 이 저항 같은 경우엔 1kΩ입니다. 1608 사이즈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엔 이 뒷단에 붙여주도록 하고요. 조금 옮겨서 와이어로 각각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포텐셜미터를 연결을 했고 이쪽에서 와이어가 나가서 계층 라벨을 통해서 MCU의 시트와 연결해주면 되겠죠. 계층 라벨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라벨 속성에서 라벨 이름은 POT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서 형상을 이쪽 출력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어온 값을 들어온 전압을 분합해 가지고 아웃풋으로 내보내 주기 때문이죠. 이거 4개가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4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 라벨의 속성에서 각 라벨을 변경을 해주고요. POT 2번, POT 3번, 그리고 POT 4번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미터 쪽은 전부 다 끝났네요. MCU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MCU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우리가 아까 전에 ADC 핀을 할당을 했던 것은 PA0번부터 PA3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PA0번부터 PA3번까지 4개의 핀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계층 라벨 배치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ADC1 언더바 in 0으로 시작을 해서 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형상 입력 맞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ADC1 언더바 in 1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까지 이렇게 총 4개의 ADC 인풋을 MCU의 핀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루트 페이지를 가서 MCU 페이지와 포텐셜미터 페이지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트 핀 배치를 통해서 불러와 주겠습니다. 먼저 포텐셜미터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리고 MCU 시트를 클릭해보면 시트 핀 배치를 통해서 클릭해보면 인 0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 3번, 4번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포텐셜미터 시트를 약간 무브해서 가까이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맞춰주도록 하고요. 와이어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포텐셜미터에 들어오는 전압을 포텐셜미터가 분합을 해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을 해주고 계층 라벨을 통해서 루트 페이지로 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MCU의 계층 라벨 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와서 PA0번, 1번, 2번, 3번에 각각 연결이 돼서 ADC 입력을 MCU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변정을 통해서 ADC라고 하는 MCU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날로그 전압을 MCU로 전달해 줄 때 어떻게 회로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